이런 일종의 서사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촌 갔을 때 그때 깍듯하게 90도 폴도 행사하고 대통령 오기 전에 한 15분 정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그 추운 날씨에 눈발이 막 날리는데 오돌오돌 떨면서 제가 보니까 영상 보니까 귀가 시려가지고 귀를 막 붙잡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일부러 벌 세우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딱 와가지고 어깨 한번 툭 쳐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막 올라갈 때 그래 뭐 차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열차 전용 열차 있으니까 나랑 같이 탈 사람 다 타. 그 바로 직전에는 전날에는 무자비한 대통령의 모습이었던 거잖아요. 여당 대표를 막 잘라버리잖아요. 그냥 당무개입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건데 더군다나 다른 일도 아니고 국정에 대해서 뭐 서로 이해관계나 이런 게 충돌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부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그거 건드리지 말라고 메시지 보낸 거란 말이에요. 건드렸다고 해서 너 사퇴해 이렇게 했다고 지금 비대위원장 입으로 자기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렇게 벌을 세우는 거예요. 뭐 유시민 씨도 그렇게 분석을 하던데 위계를 확실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제 한번 내가 이렇게 확 옛날에 눈에 바로 다음날 아침에 보도가 된 것도 이렇게 보도가 됐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였다. 이거 사실 서사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인데 좀 배신당한 거야. 그럴 줄을 몰랐어. 라고 하는 짠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지지자들한테. 그런 서사를 집어넣으면 그 무자비한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선후배 간의 투닥거림으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메시지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끼어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번에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서천 쇼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누가 봐도 김건희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니까 그 확실하게 단속하려고 하는 것 하나 있고 김경률 그 비대위원 이렇게 공천하는 문제를 이제 명문상 내세웠는데 그게 단순한 명분이 아니고 어찌됐든 이렇게 한동훈 위주로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 어디에 줄 서야 돼 이런 게 좀 있잖아요. 한동훈인가? 아니 아직은 용산이겠지 뭐 이러고 있는데 막 이렇게 보이니까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봐라. 확실히 90도 딱 꺾잖아. 아직은 딴 생각하지 마. 이걸 보여준 측면도 있었다고 봐요. 예,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당에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보낼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비대위원장이 임시관리니까 중진과 상의해라. 지 끝나면 내각으로 돌아와서 국정경험 쌓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이 말 속에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과연 임시관리인이라는 단어 들으면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완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처럼 대통령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인 그러니까 이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비상대책이잖아요. 그거는 임시관리인이 아니고 위기관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임시관리인처럼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이 중진과 상의하라는 이야기 뭐죠? 이철구 같은 내 꼬봉들하고 해서 내 뜻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직이 끝나면 내각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그 어차피 내가 해가지고 총선 승리할 거거든. 그럼 내 공이야. 네 공이 아니고. 그러니까 니는 내 밑에 와갖고 경쟁에다 서라는 생각을 깔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냈는데 자기하고 그 자기 뜻하고 약간 거스른 듯한 모습 보이니까 바로 비서장 보내서 야, 너 나가. 라는 식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서천 그 현장에서도 보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날 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대통령 여당 대표하고 아무리 만나도 이 역대 그림을 보면 위원장님 오셨어요? 아니면 대표 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양쪽 다 깍듯하게 해요. 근데 툭 치잖아요. 그리고 그래.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 장동혁이 지역이라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무리 장동혁 의원이 아마 초선이고 하지만 장동혁 의원 지역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의원자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자신의 그대로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주도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전날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본인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내 여전히 주도권 갖고 있어. 그리고 봐, 내가 툭 치고 내가 기자 사고 하자니까 가는 거 아니야. 그냥 따로 타잖아. 이런 식으로 여전히 윤석열은 뭔가의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요즘에 사실 이제 제가 현직을 떠나서 직접 취재를 못 하니까 자꾸 추정만 하고 후배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취재를 못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90도 인사를 하고 그래 하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을 것이다. 형님, 제 뜻이 그게 아닌 거 아시죠? 라든가 아니면 윤 대통령은 뭐 다른 식의 뭔가를 얘기를 하고서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90도 인사 후에 그래 라는 걸로 그냥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왜 제가 그런 추정을 하느냐면 자 보세요.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무자비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저는 그 무자비한 대통령의 모습이라는 표현 대신에 김건희라는 부인, 배우자의 일에 대해서 단 하나도 참지 못하는 즉흥적인 대통령의 대응. 오히려 이거였다. 주말에 벌어진 일은. 근데 왜 즉흥적인 대응을 했을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도 어느 매체라고는 하지만 외신의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비유가 됐다고 보도됐답니다. 이 말에 김건희 씨가 격분을 했거나 또는 대통령이 그거에 격분을 했거나 그 이전에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은 17일에 이미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흘 동안은 뭐 하고 있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촉발제가 있었고 그 촉발제에 윤 대통령이 21일 그 직전에 즉흥적인 화를 냈을 것이다. 그거에 이관섭을 보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러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 이 새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이 XX야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거기 보낸 이유가 뭔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뭐 위기관리요? 임시관리. 임시관리? 너 네 본분을 알아야지 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이 아니에요. 왜? 90도 인사하고 35분 기다렸고 귀가 시려 죽겠는데 참고 그다음에 오니까 어깨 한번 치면서 그래 하는 사이인데 그 전화 못 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아마 뭐 말씀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 분노 조절 장애 비슷한 뭐 이런 것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통화도 안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서천에 가기 전에는 분명히 양자 간에 통화 정도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서 그래가 된 거 아닐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이 대통령이 정말 보여줘야 될 모습이냐 이거죠. 근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 영리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대통령이 경로했을 게 분명하고 자신한테 이런 메시지가 그래서 내려왔다는 거를 20년 동안 같이 선후배 사이로 검사를 계속 같이 했는데 왜 몰랐겠어요? 평상시에 수사할 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후배 다룰 때도 그런 모습이었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이기는 방법을 한동훈은 알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 경로하고 할 때 한동훈은 대통령을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같이 법률가잖아요. 이거 선거 개입이에요? 그래서 뭘 탁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도 저는 그 맥락이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계속 저항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저는 의전 쪽에서 연락을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보지만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왜 몰랐겠습니까? 거기 떨게 만들고 그렇다는 거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주변에서 또 얘기해 줬을 텐데 정치의 프로토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주변에 메시지 내는 거 보면 다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당 대표는 얘기했을 텐데 일부러 그거 감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야 내가 이 정도는 계속 비대위원장을 유지해가면서 이렇게 밀당을 해야 된다는 거를 한동훈은 너무 잘한다는 거고요. 오늘 한국일보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는데 네. 대통령이 어쨌든 내상을 입은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눈에 너무도 안 아픈 게 나한테 반항을 했네. 저게. 평상시에는 깍듯하게 하더니 여당 비대위원장 되고 막 전국 돌아다니더니 어깨가 막 뽕 들어가고 막 이제는 나한테 내 말 잘 안 듣네? 이거에 대통령도 아마 놀랐을 거라고 보는데요. 더 심각하게 대통령실에서 보는 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선거 개입 문제하고 별개로
당무 개입 논란에 이관섭 비서실장 이름이 여당발로 공개됐다는 사실이다. 공천 개입 혐의를 수사한 당사자인 한동훈 측이 당무 개입 이슈를 언론에 노출시킨 것이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맥락이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전에는 선후배 사이로 막 해도 되는데 이제는 해도 하면 안 되는구나. 얘기를 전해줬더니 바로 여당에서 한동훈 측이 야, 이건섭 비서실장이 와서 대통령 뜻이라며 너 비대위원장 그만두라고 얘기했어? 라는 거를 언론에 이제 흘리는구나. 앗뜨고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서 좀 자꾸 영린이라는 게 생각이 나서 그 포털에 들어가지고 영린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 예. 게 나오냐면요. 용의 가슴에 거꾸로 난 비늘이라는 뜻이다. 예.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A. 건드리면 반드시 살해됨. B. 임금님의 노여움을 비유함. 이렇게 돼 있어요. 건드리면 반드시 살해되는 게 영린인데 재밌는 거는 임금의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리면 반드시 살해되고 죽는 거잖아요. 한동훈이 이렇게 해가지고 건드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건드렸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죽을 뻔했다가 지금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임금의 영린을 건드렸을 때잖아요. 지금은 임금의 영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린이 지금과 같은 논법으로 얘기하자면 김건희 여사가 영린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비껴나가기 어렵게 됐다. 어떻게 사태를 봉합하더라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저 요즘에 칼럼 보는 재미로 신문을 보는데요. 한겨레 황준범 정치부장이 성역 김건희와 사랑꾼 윤석열만 남았다. 이게 칼럼 제목이에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스릴러와 멜로, 코미디가 뒤섞인 사흘 난장판의 끝에 사랑꾼 윤석열만 남았다. 이렇게 써요. 궁중암투 그만하시고 국민 보고 동료 시민 보고 가시라. 이렇게 뒤에 조언까지 하던데요. 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인식이 사랑꾼 윤석열, 그것도 사랑꾼 윤석열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실세는 김건희구나. 라는 걸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사태를 보면서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두 사람이 뭐 형님 동생 하든지 보스 하든지 그건 두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어찌됐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만약에 법무부 장관에 있었으면은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정치권에 들어와서 비대위원장 맡아서 전국 각지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잖아요. 입 달린 사람은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거 풀어야 한다. 이거 안 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생각하기에 저기는 지켜줘야 되고 나는 그 일을 하러 왔다고 해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김건희가 이거는 잘못한 거다.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안 하면은 그건 그만둬야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것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굴러가고 있을 때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원래 그렇게 되먹은 사람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 장면도 아까 윤경호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원래 자기 새끼였든 자기가 키웠든 뭐 보냈든 그걸 떠나서 어찌됐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그런 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 자격으로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는 하는 자리가 추운데 눈보라 속에서 시린 귀 만져가면서 30분간 벌써다가 오시면 90도 절해가지고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래 하는 자리가 되도록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해야 되냐 이거예요. 네,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때 피해 상인들이 2층에 100명 넘게 있었다는 거 그러게요. 아닙니까? 대통령 기다리기 위해서. 만약에 대통령실이 어찌됐든 따로 갔으면은 또 뭐 서로 간에 뭐 결별이니 뭐 이런 소리 언론에 나갈 거니까 같이 만나도록 했다면 그게 의도가 진짜로 빛이 나려면 상인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가서 만나가지고 눈물 닦아주고 안아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모든 관심은 거기까지밖에 없었으니까. 오늘 김건희 해법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2부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인터뷰가 있어서 토론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상인들의 참 울부짖는 모습 그 부분은 한번 우리 국민들이 다시 좀 느껴봐야 할 것 같아서 어제 못 들었던 소리들을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타갖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상인들 마음에 뭐가 남았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마저 저버리고. 그거 하나 바로 기다렸어. 어제 날 받는 사람 달반인데. 근데 한번 기다려. 그걸 뭐하러 오신 거야? 어떤 대책을 세워주실 건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저희는 더 크게 바란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는데 위로 한마디 없이. 예. 이야기해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예. 지금 제가 듣다가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님들도 드려야 될 지난 일요일 날 아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 보도 경위를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통화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사실 그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실장이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책위원장하고 3명이서 이제 회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거기서 3명만 아는 문제인데 그것이 오늘 오후에 이제 국회 유수에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철회한다는 이야기가 나갔고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친윤계 이용호 의원이 단톡방에 올려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그러면 국회 유수에게 그 기사를 누가 줬느냐?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줬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야 이런 식으로 리크해가지고 나를 공경에 빠뜨린다고 그러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그 뉴스가 있고 난 이후에 8시 뉴스에 그 SBS가 이관섭 실장 이름을 박아서 물러나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당무 개입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약간은 이 국면 전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아마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게 진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안에 헤게모니 싸움이 아주 진행되고 있고 예. 그리고 이 처음에 제보했던 사람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들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상황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근데 이걸 딱 그러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싸우다가 다시 봉합 이걸로만 보고 끝내야 되느냐? 그러면 너무 우습잖아요. 국민 입장에서 뭐고 야당은 또 왜 지금 뒷짐만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은 김건희 태도 이거에 대해서 김건희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아무리 성역으로 하려고 해도 이제 안 된다는 거 다 알게 됐고 그다음에 야당은 저렇게 당무 개입을 노골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그럼 사후 조치를 어떻게 취할 거냐? 이거 그냥 뒷짐만 지고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되게 재밌네요. 전 어저께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뭐 KBS든 하여튼 뭐 유감 표명을 하든 뭐 입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 첫 보도를 한 곳이 또 국민일보예요. 쿠킨스하고 국민일보가 하여튼 대통령실에 누군가를 딥스로트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는데요. 대통령실 감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실 안에서 얘기가 나가니까 막 여당에서 들끓는 현상들이 나왔는데 이것만 봐도 사실은 권력 싸움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다가 어쨌든 오해가 아닌 오해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바깥으로 팍 터져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흔히들 이제 해법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다든지 이런 것도 제시하고 그러는데요. 봅시다 어떻게 할지. 그리고 대통령이 기자회견 극구 안 하고 지금 민생 토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국민들이요. 옛날에도 훌륭하고 똑똑하셨지만 그때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해지셨거든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